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주목할 만한 문화적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관광 전략 역시 한계를 보이면서 광주전남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무등산과 광주호, 영산포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여행 상품이 선보입니다. 기후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남도에서 아열대 작물이자 멕시코 감자로 알려진 얀빈이 고소득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진학 지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의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어제 방송된 네 번째 토론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을 견인할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문화계의 주문입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분들까지도 이곳에 갔을 때 굉장히 만족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계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콘텐츠나 국내외의 이목을 끌 만한 문화적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의 콘텐츠들이 사실 지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와 국제문화예술계에 큰 화제가 되고 또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메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무게를 가질 것인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들이 빨리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류의 큰 맥락에서의 고민을 안 하고 최근 여행자들의 기호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옮겨가면서 광주 전남의 감성적인 문화자산과 자연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관광 전략이나 정책은 기존 대형 시설 위주의 사업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관이나 짓고 전시관이나 짓고 이런 것도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콘텐츠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키워드가 되게 올드해요. 이게 지역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화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중에 젊은 연령층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는 30일 방송되는 5번째 토론에서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오는 2018년 종도 1000년을 맞는 전라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계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예산국회에 맞춰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현안 사업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야 3당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여야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12.4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21도, 담양 20도, 나주와 화순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2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0도, 보성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광양만권의 관광객이 최근 2, 3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인근 경남 지역을 급증하는 양상으로 대비되면서 관광 콘텐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여수와 순천, 광양을 찾은 관광객 수는 1,900만여 명. 이듬해 2,300만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여수 엑스포와 순천 정원 박람회 이후 꾸준했던 광양만권 방문객의 증가세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2014년 300만에 육박했던 광양 지역은 이듬해 메르스 여파로 20% 이상 뚝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도 2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관광 프로그램과 부족한 인프라로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지역을 가면 즐기고
보고 잘 곳이 사실 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관광을 많이 찾지는 않는다. 반면 인구 5만에 불과한 소읍 지역인 이웃도시 하동군의 관광객은 급증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 전 87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가 이듬해 240만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도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며 광양시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차 체험과 숲길 걷기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2년 전 6천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관광객도 올해는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체험 플러스 이제 관광지 이런 소비를 해야 이제 그 관심 있어 하고 또 이제 방문을 하고 싶어 하고. 지역의 관광 산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새로운 관점과 콘텐츠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오후 2시 광주 호수 생태원으로 오시면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광주호와 무돌길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환벽당 앞뜰에서는 명사 토크 콘서트와 달빛 음악회가 열립니다. 끝난 뒤에는 환벽당에서 호수 생태원까지 야간 산책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29일과 다음 달 5일 영산포 나루터를 방문하면요. 생태 전문가와 함께 황포 돛배를 타고요. 영산강 옛길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갈대숲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아름다운 음악 공연과 그리고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29일에는 무한 몽탄행 열차에 몸을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올랐던 통학열차의 추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행 주간에는 일부 관광지와 음식점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올가을 특별한 추억 하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단풍이 차차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정보업체인 웨더에이에 따르면 지리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늦은 오는 26일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 무등산은 어제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해 다음 달 7일쯤 단풍이 절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남도에서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멕시코 감자로 알려진 얀빈이 남도에서 수확되면서 고소득 대체 작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칡넝쿨과 콩깍지가 어우러진 밭에서 농민들이 바쁘게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넝쿨을 걷어내고 땅을 파자 큼지막한 뿌리 채소가 줄줄이 나옵니다. 멕시코 감자로 알려진 아열대 작물 얀빈입니다. 올여름 지독한 폭염과 가을비는 남아메리카에서 온 얀빈이 튼실하게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 됐습니다. 밤 기온이 낮아지면서 양분이 이렇게 뿌리로 저장이 되어서 뿌리가 알맞게 큰 것 같아요. 얀빈은 살충 성분을 스스로 뿜어내다 보니 농약이 필요 없는 자연 그대로 유기농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감도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고구마나 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온난화가 심해지는 남도 기후에 알맞아 여주와 오크라, 아스파라거스 등 다양한 작물이 대체 작목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작물을 먹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작물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작물이 많다 보니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재능이 있는 귀농 귀촌 농업인들이 도전해볼 만한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야외 활동이 빈번한 가을을 맞아서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2014년 1,700여 명에서 지난해 2,1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대부분이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다며 야외 활동 시 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치료가 늦으면 치사율이 30%에 달해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이맘동의 한 마을 입구 도로에서 47살 임모 씨가 몰던 지게차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지 복토 작업을 하던 임 씨가 자재를 옮기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하계유대회 축구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축구연맹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축구부 학생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유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에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윤난실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광산구가 설립했고요. 주민과 행정을 매개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라고도 하죠. 사회적 경제 활동,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곳,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곳입니다. 네, 센터가 운영된 지 3년이 됐는데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 3요소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뭐니 해도 주민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시나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130곳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활동이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되도록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활동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간입니다. 흔히들 지역사회 문제, 우리 마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공론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랫폼 조성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뭐 예산 삭감 문제도 있었고 또 잠정 폐관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올 초에는 또 민영에서 이제 또 직영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 바뀐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세요. 네.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근데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정의 의지거든요. 네. 근데 뭐 민영배 청장님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민 100인을 모셔서 훈수꾼으로 또 참견꾼으로 공익활동 지원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이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직영이 더 편하십니까? 아무래도 민간 위탁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아파트데이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현대인의 주거 공간이 이제 아파트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단지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을을 얘기할 때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광산은 한 3년간 아파트를 특화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한번 결산도 해보자. 우리가 어디만큼 왔는지. 또 아파트 데이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또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하고 기획한 겁니다. 네. 광주가 특히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10가구 중에 6가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광주에 필요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건축부터요, 도시 계획부터 면밀한 사실은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아파트는 이 자치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자치 조직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심포지움도 열었고 또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보자. 단지와 단지가 만나자. 그렇게 해서 아파트 대항 가을 대운동회
이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디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 네. 수안지구 가보시면 좀 높은 곳에 네. 재밌게 생긴 건물 하나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문을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젊은 감각으로 판매하는 청년 상인들로 인해 장흥 토요시장도 한층 젊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수제 도시락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장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당일 만들어 배달하는 것으로 30대 젊은이들이 창업했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공방, 커피 전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과 산촌, 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삼촌 가게 주인 역시 40대 젊은이입니다. SNS 방송과 택배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토요시장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크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장흥이 삼촌이 다 모일 수 있는 농촌, 오촌, 삼촌 먹거리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라서 장흥 토요시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2층에 문을 연 청년 점포는 모두 10곳. 피자 칵테일, 장흥 한우 큐브 스테이크, 수제 도시락, 목공예 공방 등 예사롭지 않은 아이디어로 사업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장흥군과 중소기업청이 3억 원을 투자해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개발했는데 시장 상인과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실히 살 수 있다, 살아나고 있다는 내가 어저께 저녁에 느꼈어요.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온다 하면은 우리 시장안을 이용하는 고객들층이 훨씬 더 젊어질 것이다. 연간 방문객 100만 명, 가장 성공한 주말 시장으로 꼽히는 장흥 토요시장이 청년 상인들의 창업으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동구가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을 오는 28일부터 3주간 임시 개장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이동 판매대 30팀과 푸드트럭 10팀 중 75%가 청년 상인들로 꾸려져 청년들의 열정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일성 선생을 기리는 정일성 동요국제음악회가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 인화학교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MBC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지난 2014년에 중국 장사에서 첫 번째 음악회가 열린 데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음악회는 순천 왕웅초등학교 학생 등이 참가해 중국 어린이들과 한중 화합의 무대를 가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오던 입시 설명회가 올해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학마다 수험생 초청 입시 설명회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수능이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에 앞서 모집 요강과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기념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 초청을 하면 고등학교 교수하고 학생들 같이 오거든요. 예, 여러 건 때문에 지금 입학 사정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대학별 입시 설명회는 포기하고 연합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대학 공동으로 한번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소가 잘 안 나네요. 올해는 또 저 수능이 뒤로가가지고 할 수 있는 날짜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때문에 대학들은 대규모 입시 설명회 대신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진학지도 교사들은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려면은 미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학생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막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 대학 입시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246곳 중에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곳에 대해서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광산구 세방산업 TCE 다량 배출과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펼칩니다.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실직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79억 원을 투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140여 개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 한정돼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가 촉박하다고 보고 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23회 광주세계 김치축제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김치축제와 김장대전을 통합해 치러지며 김장대전은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와 김장대전 기간에 김장을 하게 되면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이 가능하고 전국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임원과 선수, 도민 등 2만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등 19개 정식 종목과 그라운드 골프 10원 종목, 줄다리기, 새끼꼬기 등 3개 민속 경기로 치러집니다. 한전 KPS의 나주연수원 건립공사로 일부 부지가 편입된 나주호 산림욕장 안에 산림 휴양시설 5.2헥타르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 KPS가 연수원과 인접한 나주호 산림욕장 주변에 11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전망데크 등을 갖춘 새로운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합니다. 한전 KPS는 연수원 완공에 맞춰 내년 7월까지 휴양시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12.4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21도, 담양이 20도, 나주와 화순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0도, 보성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떨어지면서 10도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